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의 경험을 담은 조언 같은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성적표를 좀 비교해 봐야겠죠. 제가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성적표는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떨어지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세부 점수가 다 나와요. 하지만 붙고 나면 에세이 파트 점수랑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점수랑 그렇게만 나눠서 나오고 총점만 나옵니다. 지금 보면 보시는 거와 같이. 그래서 제가 일리노이주는 266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지난번 시험에는 261점이었는데 이번에는 280점으로 패스를 하게 됐어요. 막 진짜 어메이징하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UB라는 시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제가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UB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주가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주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보기 때문에 서로 트랜스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일리노이주는 266점인데 지금 미주리랑 옆에 있는 미네소타는 260점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번 줄라이에 시험 보고 261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리노이에 지원했지만 제가 저는 이 점수를 트랜스퍼 하고 싶어요 하면은 미주리나 미네소타 같이 261점을 받아주는 그 주에다가 다시 제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면 되잖아요 하겠지만, 물론 비용이 비쌉니다. 우리 일리노이 시험 볼 때 900달러 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굳이 그 주로 옮겨갈 계획이 있지 않으면 굳이 트랜스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다음 각 주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그런 거 이제 준비하는 거. 좀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귀찮은 일이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시험을 보는 중간에 그리고 보고 나서의 느낌이 어땠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붙을 것 같은 느낌인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지, 근데 그 느낌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막 게시판 보면 혹시 예전에 붙었었던 분들 중에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붙으신 분 있으세요? 막 이렇게 서로 질문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막 그렇게 막 상상하고 예측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의 느낌은 어땠고 그 느낌과 그다음에 떨어질 때 붙을 때는 어떻게 좀 달랐는지. 일단 시험부 저는 좀 이게 확연하게 달라서 다른 사람들과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첫 번째 시험 봤을 때는 거의 진짜 보는 중간에도 멘붕이었어요. 에세이 문제를 이제 첫날 에세이를 보는데 에세이 시험지를 받는 순간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6과목 모두 내가 확실하게 알아서 썼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없었어요. 물론 그때 에세이가 좀 더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멘붕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근데 저는 진짜 멘붕이었고, 그래서 6개의 문제 중에 거의 아예 빈칸으로 남기고 온 것도 있었고, 쓰고 왔어도 제대로 뭔가 마무리 지었다는 느낌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MPT라는 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우리 라이팅 수업 같은 거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주고 막 케이스를 주고 자료를 주고 브리프 메모 같은 걸 쓰는 거죠. 아규먼트 파트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데 그때 그게 두 문제 나오고 3시간이에요. 그럼 1시간 반, 1시간 반을 풀어야 하는데 제가 뒤에 거는 거의 못 쓰고 온 것 같아요. 썼어도 뭔가 진짜 컨클루전이랑 그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서로 따로 노는?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래서 점수가 3점이랑 1점 최하점 받았어요. 두 번째 MPT는. 그만큼 이제 최악의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풀고 나왔을 때 느낌이 완전히 별로였다.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은 제가 이미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거의 2, 30개를 못 풀고 왔어요. 2, 30, 아예 못 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어려워서 못 푼 게 아니라 아예 읽지를 못한 거예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수업 때는 제가 못 풀고 남겼던 그 빈칸들을 다 B로 찍었고, 오후 수업 때는 다 C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왔으니 제가 첫 번째 시험 보고 나와서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그 당연하다는 느낌은 약간 완전 좀 과장이고, 그래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붙지 않을까? 요런 느낌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릴 때 막 긴장됐던 건, 첫 번째 때는 붙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떨어질까 봐 긴장된 게 아니라, 빨리 떨어진 걸 알고 두 번째 시험 공부를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요. 마음 편히. 그래서 빨리 그냥 알고 싶다는 마음의 긴장감이지, 와, 떨어질까 봐 어떡하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죠. 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를 너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진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는 시험 보면서 막 진짜 나 붙겠다, 100% 완전 자신 있어, 이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에세이 6문제를 봤을 때 한 문제랑 두 문제 정도, 그 작은 문제, 한 과목이 아니라 그 한 과목에 한 세네 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문제, 작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만 내가 아예 모른다는 느낌이 있었고, 나머지는 잘 적고 왔어요. 그리고 뭐 진짜 확실하게 알겠는 문제도 여러 개 있었고, 물론 이게 줄라이 시험보다는 쉬웠다고 해요, 에세이가. 저도 느끼기에도 좀 그랬고. 그래도 어찌 됐든 되게 극간이 크죠. 처음에는 아예 느낌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결국 다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그 문제조차도 쓰고 나왔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크게 다른 점이에요. 다 쓰고 나왔다. 뭐라도 지어서라도, 룰을 지어서라도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MPT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리걸 라이팅 같은 그 수업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이것도 1시간 반, 1시간 반 딱 나눠서 완전히 다 쓰고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는 정말 약간 내가 완벽하게 쓰지 못했지만 난 다 썼다. 이게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난 다 썼다.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높아진 이유가 일단 다 썼다는 거. 다 썼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쓴 게 지난 시험에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거 뭐냐면, 내 룰이랑 내 컨클루전이랑 이게 맞지 않는 거, 이런 게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거 없었다. 다 완벽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흐름대로 다 쓰고 나왔다.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도 제가 일단 시험 공부하는 동안 이 시간에 맞게 제가 잘 푸는, 정확도 있게 푸는 거를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15분에서 20분씩 남았어요. 그 모닝 섹션이랑 애프터눈 섹션 모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별표 썼던 문제를 다시 읽고 좀 풀 수 있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뭐가 있었고, 그래서 나왔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지난번보다 5점만 높으면 되는 거니까 그 5점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긍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붙기를 기대하는 정도의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고 풀고 나왔을 때는 느낌 괜찮다, 붙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시간이 남은 이유가 잘 풀어서 남은 게 아니라, 너무 금방금방, 그러니까 허겁지겁 대충대충 풀어서 시간이 남은 거 아니야? 다 이상한 답 찍고 넘긴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함. 그 다음에 에세이는 내가 과연 이 문제랑 이거랑 맞게 썼나? 그 1번 답을 2번에 쓰고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몇 번이나 내가 이거 답안지를 이거 업로드 하는 걸 했나?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정적인 생각들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컸어요. 두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들었던 점이고 달랐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약간, 내가 첫 번째 시험 때는 떨어지면, 내가 안 했던 게 너무 뭔지 분명하게 알겠으니까, 공부를 더 하면 붙겠지라는 느낌으로, 그래, 떨어지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다면, 이번에는 제 나름대로 공부할 때 다 최선을 좀 다했다고 생각했고, 시험 볼 때도 되게 그래도 다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는데 떨어지면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진짜 떨어지면 너무 걱정이겠다. 막 이런 느낌 때문에 훨씬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붙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느낌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거를 다 들어보거든요. 궁금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다른 느낌,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저만의 공부법 차이가 뭐가 있는지 저는 이제 확실히 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때 공부를 진짜 제대로 안 한 거를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를 두 번째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강의를 듣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건가요? 또 저는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바블이나 그러니까 그 파션 공부하는 그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것들 바블이도 있고 티머스인가 그것도 있고 카플란도 있고 뭐 요즘에 좀 작은 회사들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퀸비도 있고 거기 이제 다 스케줄이 나오고 영상이 이제 각 과목마다 올라오는데 저는 그 영상을 강의를 반드시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졸업식 끝나고 나서야 진짜로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몇 개 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6월 달에도 강의가 안 끝난 거죠. 근데 그거를 빨리 선택해서 강의를 안 볼 건 안 보고 본 공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강의가 되게 중요한 줄 알고 강의를 꼭 다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진짜 그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가 근데 그게 재미가 없고 진짜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들어. 그러면은 계속 돌려. 또 보고, 또 보고, 또 졸고, 또 보고. 그러다가 어떤 거는 막 4시간짜리 강의가 있었는데 저거 한 3일 본 것 같아요. 너무 졸려가지고. 저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그거 보다 졸고 막 이런 거 있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강의는 볼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강의를 본다면, 그러니까 강의를 보는 게 중요한 건 특히 내가 익숙하지 못한 과목들 있잖아요. 뭐 시빌 프로시저 이럴 거는 우리가 1학년 때 엄청 하니까 컨트랙트도 그렇고 막 그렇게까지 강의가 많이 중요하지 않지만 막 프로퍼티를 안 들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security transaction 안 들으신 분들 저도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영상을 봐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막 진짜 막 필기하면서 그분들이 막 찍어주고 있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딱 셀렉해서 보는 게 진짜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트랙트를 다 들을 필요는 없죠. 우리 이미 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서브 토픽만 가가지고 골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의 강의라면 스터디 카타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분 강의를 로스쿨 다닐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 명료하고 뭔가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 막 산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잘 일목요연하게 이게 정리해준 느낌이어가지고 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결론은 강의를 듣고 있다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 시작은 강의를 다 듣고 실제로 공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 그때가 공부다라는 거. 그게 참 달라진 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진짜 공부가 뭐냐? 그거를 알게 된 게 두 번째 시험 때인데요. 문제를 풀고 리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문제 유형만 익숙해지면 가서 풀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때 어댑티바라는 그 문제풀이 문제은행 사이트에 어플리케이션에 450 기출문제 450개를 풀었고 그때 정답률 평균이 45%인가 그러는 50%가 안 넘었는데 시험 보러 간 거예요. 그거에 비해 너무 점수가 잘 나왔어요. 첫 번째 시험 때. 두 번째 때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일찍 시작하고 강의를 안 보고 이번에는 두 번째 때는 바로 문제풀이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냥 10월에 결과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바로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풀이부터. 그래서 문제를 그때부터 풀다 보니까 실제로 총 문제 푼 게 어댑티바에서만 2,300개를 푼 거예요. 나머지 다른 문제집도 있으니까 거의 3,000개 넘게 문제를 풀었어요. 2,300개를 어댑티바에서 풀고 평균 정답률이 72%가 나올 정도로 뭔가 되게 많이 진짜 문제 푸는 기계처럼 풀었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률도 같이 올라야 되잖아요. 시간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중요한 게 문제를 풀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리뷰를 정말 샅샅이.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두 번째 시험 볼 때 계획표를 이제 받았는데, 첫 번째 제가 10월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11월까지는 하루에 10개씩만 풀게 돼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그래서 처음에 그 계획표를 받았을 때는 어머, 하루에 10개밖에 안 푼다고? 그럼 공부를 뭐 1시간만 하라는 건가? 약간 그랬고 부족하지 않나? 뭐 이랬는데,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10개가 적당한지 알겠어요. 그 10개의 문제를 정말 샅샅이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면 지문이 우리가 4개가 나오나? 벌써 잊어버렸어.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4개에 실제 정답인 것은 당연히 리뷰해야겠죠. 그게 메인 룰이었으니까. 그치만 이 3개도 정답이 아닌 건 다 다른 룰에 베이스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 룰도 다 보는 거예요. 왜 B가 정답이 아닌지, C가 아닌지, 어떤 룰 때문에 D가 정답이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결국 한 문제 푸는데 막 관련된 룰이 최소 3-4개는 막 나오는 거죠. 그럼 처음 볼 때는 이 세네 개를 다 모르잖아요. 그럼 그날 이 세네 개의 룰을 공부하고 이 세네 개를 하다 보면 또 거기서 파생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거 리뷰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뷰하면서 관련된 룰을 또 아웃라인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컨트랙트 문제를 풀었는데 A번이 정답인데 B번에 틀렸어. 근데 그 B번이 틀린 이유의 룰을 봤더니 뭐 메일박스 룰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메일박스 룰이 뭔지 몰라. 그러면 뭐 전체 아웃라인 바브리, 그때 저는 바브리 아웃라인을 썼는데 그 바브리 아웃라인 가서 그 메일박스에 관한 룰을 다 찾아보고 이제 이해를 빠삭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 이게 뭔 말인지. 그러면 스터디 카타에 가가지고 관련된 영상을 찾아. 그래서 그 메일박스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메일박스에 관련된 룰이 나왔을 때도 나는 이해를 해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10문제 푸는 이유가 정말 하나하나 리뷰를 자세하게 하고 오답 노트 적고 막 이렇게 틀린 이유 적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하고 나면 이게 정말 이제 두 번째 달이 됐을 때는 뭐 4개의 A, B, C, D 그 답지 중에서 뭐 관련된 룰 중에 내가 2개는 룰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게 뭐 2개 나왔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할수록 알고 있는 룰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좀 더 많이 풀 수 있고 리뷰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결국 문제를 풀고 리뷰를 해야 된다. 저는 엑셀에다가 오답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답 노트 만든 게 뭐 나중에 나 다시 봐야지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걸 만들면서 내가 모르는 룰이나 아는 것과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거구나를 이제 그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적어두니까 나중에 내가 똑같은 룰을 틀렸을 때 까먹지 않고 기록하다 보니까 남아있잖아요. 내가 예전에도 틀렸었네? 똑같은 이유로 틀렸었네? 이러면서, 내가 이걸 진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구나. 이게 오답 노트를 엑셀에 정리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엑셀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썼던 단어를 다시 쓰면 그 예전에 썼던 문장이 나오면서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내가 똑같은 걸 또 쓰고 있구나. 까먹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고 리뷰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제가 첫 번째 공부 때 안 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빠시안 공부할 때 비장하게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7개의 서브젝트를 다 마스터 하겠어. 이게 생각했을 땐 쉬워 보였거든요. 그 중에 내가 이미 대학교 로스쿨 다니면서 배웠던 거 있고, 이거 다시 복습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 이미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다 자세하게 배운 애들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래서 만약에 그날 뭐 제가 크리미널 러를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틀렸어. 10개 중에 4개를 틀린 거예요. 4개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이제 아찔하잖아요. 6, 7개를 틀렸으니까 10개 중에. 그러면 막 그날부터 크리미널 러만 파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아웃라인 첫 장 펴. 그래서 다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뭐 10페이지씩 그래서 다 아웃라인을 전체를 다 보면서 통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막 크리미널 러만 3일 4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도 크리미널 러만 푸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기서 아웃라인 이 부분을 공부했으면 문제 그 부분을 풀고 마스터하고 그래서 마지막 3, 4일 지나서 문제 풀면 막 10개 중에 한두 개만 틀려. 그럼 마음이 너무 뿌듯하잖아요. 난 크리미널 러를 정복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7과목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3일씩 내가 소요를 한다 치면 이게 한 바퀴 도는데 21일에서 뭐 더 많게 걸릴 수도 있죠. 그럼 거의 한 달 가까이 내가 이 한 번 본 과목을 안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크리미널 러 보고서는 다 3일씩 보고서는 다시 크리미널 러로 돌아오면 이미 3, 4주를 지난 뒤인데 그러고 나서 다시 크리미널 러를 보잖아요. 다시 새로워요.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마스터 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이미 3, 4주가 지나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제가 그때 그 방법을 수정하지 못했던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성적표 보면은 지난 영상에 보시면 시빌 프로시저가 정답률이 90%가 넘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다 거의 다 맞은 거잖아. 시빌 프로시저가. 그 진짜 어려운 과목인데. 제가 그 똑똑해서가 아니라 시빌 프로시저를 너무 많이 틀리니까 시험 보기 며칠 전에 그냥 시빌 프로시저만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90% 넘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오래전에 봤던 원래 자신 있었던 과목, 크리미널 러랑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저 크리미널 러가 12% 나온 거예요. 원래 자신 있었던 과목인데 왜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초창기에도 하루에 한 개씩 과목을 계속 돌려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믹스해서 그래서 하루에 모든 과목을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게 문제를 믹스해서 풀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내가 모든 과목이 균등하게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공부할 때의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씩만, 그 다음날 다른 거. 그래서 7과목이니까 일주일에 한 개씩 보면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그럼 이게 진짜 좋은 게, 처음엔 불안해요. 내가 문제 풀었는데, 진짜 오늘 컨트랙트 공부한다고 했는데, 뭐 컨트랙트에 몇 개의 룰만 고작 다 외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나 다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내가 다른 부분에서 나오면 틀리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다음 주에 다시 컨트랙트를 만나면 내가 공부했던 건 맞고 그 다음 틀린 부분이 또 새로운 부분이고 그럼 또 그거 공부하면 되고 근데 이게 간격이 일주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이 되고 배웠던 거를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시간이 짧으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마지막에까지 그렇게 계속 균등하게 봤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충분히 많이 풀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리뷰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1000개를 넘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 한 1500개쯤 되니까, 내가 진짜 늘 틀리고 실수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450개 때는 몰랐어요. 두루두루 틀리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보기가 많아지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틀리는구나 이래가 보이면서 뭔가 이제 다져나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1000개쯤 넘고 나니까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보면은 어떤 걸 물을 것인지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 유형들이 반복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450개 풀 때 몰랐어요. 매번 볼 때마다 새로웠거든요. 근데 1500개 넘어가고 나니까 진짜 비슷한 패턴이고 물어보는 건 늘 똑같다. 그걸 알게 됐고 그때쯤 되니까 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의 이 문제가 에세이에도 나오게 되는구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묻기도 하고 그거를 서술형으로 하라고 하면 에세이 문제가 되는구나가 보이면서 뭔가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의 문제를 보면서도 내가 이걸 에세이로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약간의 경지에 오르는 정도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영역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에세이 쪽보다는 나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으로 점수를 더 얻을 거야 라는 생각에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사실 에세이 쪽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서 룰을 외우면 그게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똑같은 패턴으로 에세이 나오는 것 뿐이니까 난 이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공부를 안 했고, 특히나 MPT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쓰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두 개만 쓰고 가면 돼. 근데 그거는 진짜 그들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또 제가 막 그렇게 빨리 읽고 빨리 쓸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면 MPT도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 두 번째 시험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물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공부한 게 에세이 문제를 풀 때 연결되는 건 맞지만 이제 시험 두 달 정도 남겼을 때는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A, B, C, D 중에 고르는 거랑 내가 그거를 진짜 맞다고 설명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알고 있는 거를 잘 써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쓰는 연습을 할 때는 뭐가 좋았냐면 첫 번째 시합 때는 제가 바블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를 풀면 거기에 모범 답안을 보고서는 공부를 했는데 그거 모범 답안을 보면 도저히 그것처럼 내가 못 쓸 것 같으니까 자꾸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뉴욕인가 거기에서는 그 사이트에 학생들이 실제로 적은 답 중에 고득점 받은 거를 사이트에 같이 올려줘요. PDF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요렇게 쓰면 고득점을 받는구나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명료하게 쓸 것만 딱딱 쓰고 답이 되게 짧아도 오케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요런 식으로 내가 30분 안에 딱딱딱딱 푸는 연습을 하면 되겠다가 감이 딱 잡히면서 에세이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요게 조금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남겼을 때는 에세이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기출을 저는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NCBE 사이트 가면은 기출 에세이 문제를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룰을 다 정리했죠. 그러니까 모든 룰이 다 테스트되는 건 아니잖아요. 에세이가 좋아하는 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리미널 러에서 보면은 시저랑 그다음에 서치에 대해서 많이 묻고 거기 중에서 특히나 그거 있잖아요. 차 스탑하는 거. 그런 내용들. 그건 거 많이 하고 플레인 뷰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는 거를 좀 이렇게 기출을 다 보고 나니까 특정 룰들이 테스트 된다는 게 보이는 거야. 한 10년치를 그냥 읽으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 룰들만 정리를 해서 똑같은 룰이 나오면 그거는 틀리지 말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기출을 받고 그렇게 좀 다 정리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30분 안에 내가 쓸 수 있는지를 연습을 이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막판에는 진짜 저렇게 하루에 3개씩 에세이를 썼는데 다 다른 과목 에세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나와도 쓸 수 있는지를 좀 시험해 보고 싶었고 이거 할 때는 모르는 게 나와도 지어내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를 분명히 만날 거다라는 예상하에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룰을 만들어내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뭔가 적용해서 끝내는 방법. 이게 다 쓰고 나오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두세 개씩을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이 됐고, MPT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제가 하나 풀어보고 갔어요. 그래서 진짜 망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는 일찌감치 거의 12월 말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MPT를 이제 써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때 제가 도움받았던 게, 유튜브에 있는 이제 MPT 강의를 하나 봤는데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그걸 한번 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쓰면 되는구나가 약간 감이 잡혀서 거기에 맞게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MPT도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MPT가 실제로 그냥 가서 읽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패턴이 있구나. 이게 좀 보이거든요. 수많은 자료 중에서 이렇게 요거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PT도 되게 여러 개 썼어요.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썼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고 가니까 뭐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지언정 제가 훨씬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험 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는 영역이 있으면 안 된다. 다 하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조금 일찍 시작해서 뭐 그게 막 지금부터 막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놔야 나중에 내 갈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내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허둥지둥 강의 보고 있지 않도록 저처럼 강의라도 지금 시작해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4월이니까 그쵸? 자, 제가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3, 40분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또는 뭐 줌으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어찌됐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시험을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떨어져서 다시 보는 분들 그냥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더라고요. 저도 물론 두 번째 시험 볼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물론 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저에게는 두 번째 시험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고 거기서 배운 것도 있었고 그냥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시험 하나로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붙었다고 해서 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전 똑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힘들지만 그 마음 꼭 가지고 시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화이팅!